네,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가 그제 기자회견했습니다.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사과의 시점, 진정성, 여야 바라보는 좀 시각이 좀 다르죠? 먼저 이거는 전재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예,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, 예. 이것은 더 이렇게 저렇게 할, 그게 전혀 아니고, 그렇게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. 이 부분은, 예. 명확하게 잘못한 것이고, 분명한 그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예. 어제 이제 박영순 후보를 비롯해서, 이낙연 전 대표, 원내대표, 당 대표 권한 대행까지 나서서, 이 부분,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, 이렇게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박영선 후보 캠프 쪽에서 고민정, 남인순, 진선미 이 세 분도 떠나셨습니다.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캠프 내에서 이제 예.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선거를 불과 3주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사과의 진정성, 예. 이런 측면 또 피해자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캠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. 좀 아쉽긴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예. 명확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캠프를 떠났습니다. 예.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혜진 의원님.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수 의원님의 진정성은 믿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. 예. 그런데 민주당이나 범여권의 진정성을 믿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, 3차 가해를 해왔습니다. 예. 성청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나 범여권 쪽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안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을 치르고 서울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추모합니다 하고 영웅처럼 모시는 그런 그걸 붙이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리고 신문 쪽에서 이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네.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. 조롱하는 그런 궤변으로 이분들이 이 가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만드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저질렀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시작되면서 오히려 이분이 당에서 그런 분들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분을 선대위원장하고 대변인으로 앉혔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진작에 정말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또 피해자도 마음이 위로받도록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꾸로 늘 행동해 오다가 이제 선거가 막판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가 이제는 직접 나서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. 그러고도 민주당 지도부는 잘 모르겠다, 모른다 이러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마지못해서 등 떠밀리듯이 하는 그런 사과를 하니까 네. 시민들이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 싶어요. 예.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. 정치 집단이니까 전체의 계산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예. 사람의 본연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.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. 예. 조혜진 의원께서는 전재수 의원님의 진정성은 믿어 심지 않으시지만, 예. 이 민주당 대표의 사과 이런 건 시점이 너무 늦었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예, 저도,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네네. 크게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, 네. 조혜진 의원님 말씀처럼,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,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어떻게, 사과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, 네네. 우리 정치권이,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,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, 생각과 판단을 예. 해야 될 걸로,
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두 분 생각과 달리 그런데 또 뭐 일부에서는 뭐 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시점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. 그렇죠. 처음에는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초기에 네네. 박원순 전 시장 돌아가시고 나서 직후에는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예. 여전히 이쪽 집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게 그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꼬리표를 남기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이슈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. 다음으로 자, 부산 쪽 가보겠습니다. 그 특검을 이제 뭐 LH만이 아니고 그 LCT도 이것도 특검하자. 이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것인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이미 2017년에 LCT 특검 흐지부지 만든 게 민주당이다. 역공하는 모습입니다.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부산시장 선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뭐 쉽게 이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. 지금 제가 이제 부산에 계속해서 상주를 하면서 선거를 좀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그 급변하는 중심에 LC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전국의 YTN 청취자분들께서 LCT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해운대 가장 부산에서 아름다운 해운대 바닷가를 말하자면 절대 그 장소와 그곳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410m짜리 101층 괴물과도 같은 이 주상복합 건물이 생겼습니다. 온갖 인허가 비리와 특혜와 뇌물을 가지고 이 건물이 들어섰고 그리고 시행사 대표였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었던 청와대 수석,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수석과 그 지역구 국회의원, 이런 분들이 전부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해운대 바닷가에 101층짜리가 떡 서가지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여기에 말하자면 박형준 후보의 딸들이 2015년도에 같은 날, 같은 날, 여기 완전 로얄층인 17층, 18층을 같은 날 20억이 넘는 돈을 주고서 삽니다.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부인이 샀다는 그 아파트를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아들 거였습니다. 부인이 아들로부터 프리미엄이 그때 당시에 2, 3억 이상하는 거를 1억을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박형준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할 텐데요. 이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이 LCT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요. 부산 시민 모두의 것이었던 아름다운 해운대 바닷가가 이 인허가 온갖 특혜와 비리로 탄생한 이 말하자면 LCT의 사유물이 돼버렸다. 이 해운대 바닷가가 LCT 주민들의 말하자면 물론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. 다만 온갖 특혜를 받고서 입주하신 분들 이분들의 사유물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 350만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부산시장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 온갖 특혜와 비리로 탄생한 LCT에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채를 합해서 시세 차익이 40억을 넘어갑니다.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아들, 딸 명의로 한날 한시에 그것을 구입을 하고 도대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 왜 한날 한시에 했는지 그리고 그 부인은 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을 주고서 샀는지 굉장히 부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조혜진 위원님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단죄를 받았습니다.
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는 이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 당시 검찰 인허가 비리를 단죄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시행자 측에서 이 아파트 들어와서 살 사람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면서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제발 이 아파트 좀 사주라, 싸게 살 테니까 좀 사주라라고 쫓아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갖다가 밀어내고 특혜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들어온 사람들이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고마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에 산다는 것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몰아가는 것이 잘못이고 박진준 후보 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 가족사는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전에 본인이 재혼하고 나서 그 재혼한 사모님의 그 이전 가족일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하고는 저는 관계 없다고 알고 있고요. 예. 이번에 민주당이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해서 사는 것만 가지고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덤터기를 씌우다 보니까 분양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살던 사람한테 나중에 산 분까지도 마치 분양, 특혜에서 받아 분양해서 입주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. 문제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.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모함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제가 예. 딱 20초씩만 말씀하십시오. 예. 20초씩만. 예. 조혜진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가 밀항이시고 그래서 뭐 잘 사실관계 이 복잡한 문제라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현주 의원이 옳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 이현주 의원일 텐데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줘서 고맙다 이게 전혀 아니고요. 예. 이영복 회장이 로얄층을 미리 다 빼돌려 놓은 겁니다. 분양 물량에서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거기 이제 용의 눈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미리 빼돌려 놓고 챙겨야 될 분들한테 특혜로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. 예, 이 말씀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최혜진 의원님, 예, 짧게 부탁드립니다. 예. 예,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예.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에서 폭로한다고 고발한다고 발표했던 내용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허위로 발표된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네.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도 생기고 예.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진준 후보 쪽에 네. 분명한 책임을 지고 예.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예.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